1998년 6월 14일 새벽 2시 30분, 택시 운전을 하는 한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을 돌며 손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저녁부터 내린 비 때문에 거리는 평소보다 한적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일어서지도 못하는 여성이 계단을 기어 올라와 도움을 청하며 손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택시에서 내려 달려간 한 씨. 하의가 벗겨져 있던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던 여성. 지하에 사람이 죽었다, 살려달라고 말했던 여성은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말한 지하 주점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3명의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신사동에서 사바이 단란주점을 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이 씨. 사건이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6월 13일 저녁 10시 무렵에 이 씨의 언니는 남자 손님 3명을 이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남성이 도우미를 요구했지만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성이 지금은 아가씨를 부를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안주와 술을 시켰다고 합니다. 잠시 후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김 씨와 그녀의 지인 최 씨였죠. 이때까지도 어떠한 일이 발생할 만한 별다른 징조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이 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 가게로 왔고 이 씨의 언니는 데리러 온 남편과 함께 저녁 11시 50분 무렵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이 씨의 지인인 택시기사 고 씨가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언니의 전화를 받을 때까지도 이 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1시간 뒤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한 씨에 의해 상처 입은 최 씨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즉 범행은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 그 사이 사바이 단란주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점에 있던 이들은 주인 이 씨를 포함해 총 7명, 그중 3명이 사망, 1명이 부상을 입고 나머지 3명이 사라졌던 사건. 범인은 그 사라진 3명이 분명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1번 방에 김 씨와 있었는데 이 씨가 들어와 2번 방의 손님과 합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안내를 받아 2번 방에 가긴 했지만 남자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무서워 최 씨는 금방 방을 빠져나왔고 잠시 뒤 김 씨 역시 1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카운터에서 이 씨와 고 씨가 2번 방에 있던 남성 3명과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휘말리기 싫어 1번 방으로 급하게 들어간 최 씨.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남성 3명과 결박되고 상처를 입은 이 씨와 고 씨가 1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와 김 씨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구타하던 남성 3명, 아니 범인들은 김 씨에게 다가와 금목걸이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반항하는 김 씨마저 구타하며 흉기로 최 씨를 위협했던 범인들. 그 흉기는 단순한 부엌칼이 아닌 회칼처럼 보였습니다. 위협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최 씨를 흉기로 공격하기도 했는데 잠시 기절했던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범인들이 다른 이들을 살해한 뒤였습니다. 혹여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공격할까봐 겁이 났던 최 씨는 그대로 죽은 척을 했죠. 그녀는 당시 범인들끼리 나눴던 대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가 직장을 누가 하나 잘렸나봐 라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던 최 씨.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식당에서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다며 호소하는 최 씨에게 퇴직을 당해 같은 처지다,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는 범인. 범인들은 그날 현금 6만 6천 원과 귀금속,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처음 사건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지하 단란주점이 온통 물바다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1번 방 역시 바닥이 물로 차 있었고 술병과 유리잔 등은 모두 깨져 바닥에 뿌려져 있는 상태였죠. 형사는 이것이 자신들의 발자국, 즉 범인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도를 틀어두고 도망친 흔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테이블과 사람들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을 신문지로 닦았던 흔적을 비롯해 지문이 묻을 수밖에 없는 술병과 유리잔 역시 조사에 방해되도록 깬 것이 분명해 보였죠. 범인 중에는 과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가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범행에 미숙한 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 중 누군가가 피해자를 속박할 때 케이블 타이를 거꾸로 묶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조사한 감식반이 여러 개의 지문을 발견하긴 했지만
지문의 일부만 남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많은 자상이 남아 있었는데 범인은 두 종류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회칼같이 길이가 있는 흉기였고 다른 하나는 특수부대에서나 쓰일 듯한 앞 양날이 톱니로 이루어진 흉기였습니다. 이 중 두 번째 흉기의 칼집이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 단서를 찾기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했던 점은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바닥에 버리고 갔다는 것. 그것도 남성이었던 택시기사 고 씨의 머리카락은 놔두고 여성이었던 이 씨와 김 씨의 머리카락만 잘라두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문을 닫고 병이나 유리잔을 깨는 등에도 시간이 걸렸을 텐데 왜 그들은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일까요? 가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중에는 일명 컬렉터라고 피해자의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가져가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이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홀로 움직이기에 이번 사건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흉기와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했던 점 때문에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초점을 두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발적 범행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죠. 범인들이 4시간 넘게 주점에 있었던 점, 자신들의 얼굴을 본 이 씨의 언니라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도수가 꽤 있는 양주 3병을 마셨던 점,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근거였습니다. 만약 계획적 범행이었다면 목격자가 있는 이상 기회를 밀었을 것이고 술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며 지문을 처음부터 남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시간을 소모하다가 체포될 확률이 더 높았으니깐요. 금품을 노린 강도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모든 금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와 반지 등 눈에 띄는 금품을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죠. 당시에는 조폭들 간의 이권 다툼이 있던 시대였기에 경찰은 조폭과 전과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동생과 교대하고 집에 갔던 이 씨의 언니와 홀로 살아남은 최 씨의 증언으로 범인 3명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언론에서도 당시 이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아는 사람이 범인 1명의 몽타주와 닮았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렇게 체포된 용의자는 실제로 몽타주와 많이 닮아 있었고 최 씨는 그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죠. 며칠에 걸린 신문 끝에 그는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당시 용의자를 구타해 강압적으로 얻은 허위 자백이라는 것과 범행 당일 그의 알리바이까지 확인되자 경찰은 많은 욕을 먹기도 했죠. 2022년 지금까지도 범인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물론 용의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던 이 사건. 사건은 2013년 6월 1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제 사건들이 꼭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